여러분 안녕하세요. EGS 사이언스 TV의 정희선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삼투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투압이라고 하면 화학에서도 삼투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하지만 생물에서는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다양한 용어와 다양한 현상이 더 추가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함께 더 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삼투 현상을 알기 전에 우리가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렇게 생긴 U자형 관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U자형 관의 왼쪽 부분에 우리 슈크로스와 같은 이런 물질을 놨어요. 그러면 이 슈크로스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이동을 해서 왼쪽 부분에만 슈크로스를 넣었는데 오른쪽 부분에도 나중에는 슈크로스가 발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농도가 높은 곳에서 농도가 낮은 곳으로 물질이 자연적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우리는 확산이다라고 하죠. 확산, 각산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현상은 물질의 농도가 높으면 우리 주변 물질과 농도를 비슷하게 만들려고 하는 자연적인 현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확산에는 에너지가 소비된다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강제로 옮겨준다거나 하는 이런 작용이 아니라 지극히 자연적인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여기 밑에 그림을 볼게요. 여기 사이에 반투막이라는 것을 넣었습니다. 반토막, 한토마크라고 하죠. 자, 이 반투막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 반만 투과한다. 즉, 용질은 통과시키지 않지만 용매는 통과시킨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입자의 크기가 크면 통과를 못 시키고 입자의 크기가 작으면 통과시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오른쪽에 슈크로스를 넣었네요. 그러면 아까 전에 반투막이 없을 때는 슈크로스가 자연적으로 퍼져야 되겠죠? 그런데 반투막이 있으니까 이 슈크로스는 반투막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옆에 있는 애들이랑 농도는 비슷하게 맞추고 싶어 합니다. 농도를 비슷하게 맞추기 위해서는 이 용질, 슈크로스가 직접 가지는 못하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용매가 이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농도가, 오른쪽은 농도가 옅어지겠죠. 그래서 농도를 비슷하게 만들어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물 분자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즉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물이 이동을 했을 테니까 물의 높이가, 수면의 높이가 이렇게 차이가 나겠죠. 요만큼의 수면의 높이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물의 높이는 같은 높이에서 압력이 똑같이 작용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즉, 물의 높이가 높아졌다는 것은 여기에 압력이 커졌다. 오른쪽은 압력이 낮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만큼의 압력의 차이가 생겼다. 즉, 왼쪽을 세게 눌렀기 때문에 왼쪽은 낮아지고 오른쪽은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무언가의 압력이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반투막에 의해서 농도를 비슷하게 만들어주고 싶어 하는데 용질이 직접 이동할 수가 없으니까 용매가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하는 현상을 삼투 현상, 일본어로는 신토라고 하죠. 자, 우리나라 말로는 삼투지만 일본말로 하면 침투가 되겠죠. 자, 이 삼투 현상에 의해서 압력이 달라진 것 같다. 그러면 여기에 오른쪽에 다시 외부에 또 다른 압력을 줘서 다시 똑같은 높이로 맞추기 위해서는 이 압력을 얼마나 줘야 되느냐. 여기 위에 오모리, 추를 올려놨다라고 했을 때 이 추가 얼마만큼의 압력을 줘야지만 삼투 현상으로 생긴 이 높이를 없앨 수 있는가. 그 압력의 크기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삼투 현상에 의해서 생긴 압력이라고 해서 삼투압, 신토아츠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투 현상과 삼투압이다라고 하는 용어를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현상은 화학에서도 배울 수가 있었죠. 하지만 생물에서는 세포에서 이 삼투 현상이 어떻게 작용하는지까지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대표적인 걸로 우리 적혈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포의 세포막은 반투막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반투막 때문에 농도가 다른 곳에 있으면 삼투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적혈구 내부에 세포질 기질이 있죠. 이 세포질 기질도 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과 같이 포유류의 적혈구의 농도는요, 약 0.9%가 됩니다. 0.9%의 농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링거라든지 아니면 포도당 용액을 맞을 때 그 농도를 정확하게 맞춰서 우리 몸에 넣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적혈구의 농도와 동일한 농도의 용액을 등장액, 토초액기라고 합니다. 자, 이 등장액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농도가 똑같으니까 서로 이제 수분이 뭐 어느 한쪽으로 옮겨진다라는 이런 거 없이 서로 삼투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똑같이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적혈구의 크기에는 변화가 없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적혈구의 농도보다 농도가 더 낮은 용액에 적혈구를 담그게 되면 저농도의 용액에서 상대적으로 고농도의 적혈구로 수분이 들어오게 되겠죠. 그러면 이 수분을 머금은 적혈구는 빵빵해질 겁니다. 이렇게 팽창할 수 있게 되고요. 그렇게 팽창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이 적혈구의 세포막이 찢어지면서 펑 터지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찢어지는 현상을 우리는 용혈, 요케츠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용혈이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 적혈구들은 다 죽어버리게 되겠죠. 세포막이 터지면서 이제 더 이상 세포의 기능을 할 수가 없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그냥 맹물만 이제 주사를 넣는다.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세포들이 다 터지게 됩니다. 큰일 나겠죠. 그래서 우리는 링거를 맞을 때 용액의 농도를 굉장히 신경 써야 됩니다. 자, 반대로 고농도의 용액에 넣었다라고 하면 고농도의 용액은 고장액이다라고 해가지고 코초액기라고 합니다. 자, 이 고농도의 식염수에 넣게 되면 반대로 상대적으로 이제 적혈구의 농도가 저농도가 되고 고농도가 되기 때문에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수분이 빠져나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적혈구가 수분이 다 빠지고 쪼그라들게 되겠죠. 그러면 이 역시도 세포가 세포의 기능을 하는 데는 또 어려움이 있을 거다. 그래서 농도가 높은 물질이 들어오게 되면 역시 세포가 이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농도를 맞춘 링거액을 우리 몸에 넣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식물세포 같은 경우에는 세포막과 세포벽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등장액에 넣었을 때는 삼투압이 같기 때문에 이 세포막의 형태가 그대로 유지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상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포벽과 세포막이 이렇게 평범한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게 되겠죠. 하지만 저장액에 넣게 되면, 저장액이죠. 농도가 낮은 용액에게 이 식물세포를 담그게 되면 외부로부터 물이 들어올 겁니다. 저농도에서 상대적으로 고농도로 이렇게 물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얘가 빵빵해집니다. 빵빵해지면 세포막은 커지려고 하는데 세포벽은 딱 틀이 잡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늘어나지 못하겠죠. 그러면 이 세포막이 커지면서 이 세포벽을 미는 압력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 세포벽은 밀렸다가 다시 되돌아오려고 하는 이 탄성 때문에 다시 이 세포막을 안으로 누르려고 하는 압력이 생기겠죠. 세포막이 세포벽을 누르는 압력을 팽압이라고 하고 세포벽이 다시 세포막을 누르는 압력을 우리는 벽압이라고 합니다. 자, 이 팽압이다라고 하는 게 점점 커지면 빵빵해져서 세포벽을 계속 밀게 되겠죠. 그런데 세포벽도 이제 안으로 꾹 누르려고 하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이 세포벽을 누르는 압력과 세포벽이 다시 누르는 압력이 같아져서 팽압과 벽압이 같아져서 얘는 더 이상 수분을 흡수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얘는 이 상태, 빵빵해진 상태로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즉, 아까 전에 적혈구처럼 찢어지거나 터지거나 하는 용혈이라는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반대로 농도가 높은 고장액에 넣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상대적으로 높은 농도이기 때문에 세포 안에 있는 수분이 세포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겠죠.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세포막이 찌그러지게 될 겁니다. 안으로 쪼그라들겠죠. 쪼그라들면서 세포벽을 안으로 당기겠습니다. 세포벽을 안으로 당기면 세포벽 역시도 다 안으로 당기니까 일단은 당겨져서 들어가는데 다시 탄성 때문에 되돌아가려고 하는 힘이 생기겠죠. 그렇게 이렇게 수축이 일어나다 보면 세포벽은 그대로 틀을 유지하고 있는데 세포막이 안으로 쭈그러드니까 이 세포벽과 세포막의 분리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분리 현상이 일어나다가 조금씩 떨어지게 되다가 완전히 떨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세포막과 세포벽이 완전히 분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원형질 분리라고 합니다. 겐케이시즈 분리라고 하죠. 그러면 이렇게 된 상태에서는 세포막이 세포벽으로부터 떨어져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런 원형질 분리가 일어난 이러한 세포, 즉 고장액에 넣었던 식물세포를 다시
등장액 혹은 저장액에 넣게 되면 다시 물을 흡수해서 빵빵해지겠죠. 자, 안에 있는 세포막이 빵빵해지면서 다시 세포벽에 붙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돌아가는 현상을 우리는 원형질 복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식물세포에서 삼투 현상에 의해서 압력이 달라질 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자, 여기 보시면 자, 원형질 분리가 일어난 상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얘는 쪼그라들어 있으니까 어떻게든 주변에 있는 물을 흡수해서 다시 원래의 현상을 이루려고 할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원형질 분리가 일어난 세포를 다시 저장액에 넣었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 원형질 복기가 일어났는데 세포벽으로부터 분리된 이 세포막은 저장액에 넣게 되면 다시 얘가 물을 흡수해서 되돌아가려고 하겠죠. 그러면 얘가 물을 빨아들이는 힘, 상대적으로 저장액에서 세포 안으로 물을 흡수하려고 하는 삼투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이때 물을 빨아들이려고 하는 압력, 삼투압이 굉장히 높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삼투압이 굉장히 높을 겁니다. 그래서 이 원형질 분리가 된 상태에서는 물을 빨아들이려고 하는 압력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물을 흡수해서 이렇게 비슷하게 원래의 상태로 복귀가 되었습니다. 복귀가 되면 그래도 아직 저장액이니까 어느 정도 물은 흡수할 수가 있는데 아까만큼 세게 흡수하지는 못할 거다. 즉 삼투압 자체가 조금 낮아졌지만 그래도 물은 흡수할 수가 있을 거다. 왜 그러냐면 아직 세포막이 벽을 누르는 팽압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많이 크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즉 세포벽이 세포막을 꾹 누르려고 하는 압력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물은 들어올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 팽압이 조금씩 증가하겠죠. 벽을 누르기 시작할 테니까 증가할 텐데 아직까지는 흡수하려고 하는 삼투압이 더 크기 때문에 요만큼의 차이만큼, 삼투압과 팽압의 크기의 차이만큼 흡수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물이 들어오다 보면 세포막이 빵빵해지고 세포벽을 밀면서 다시 세포벽은 안으로 꾹 누르려고 하는 탄성력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팽압은 계속 증가하게 될 거고 삼투압은 점점 떨어지면서 팽압과 물을 흡수하는 압력이 같아지는 순간이 온다. 그렇게 되면 얘는 더 이상 물을 흡수하지 못하고 빵빵한 상태로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 자체를 여러분이 잘 이해해 보신다면 이 원형질 복기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쉬워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원형질 복기가 일어나고 이 세포는 언제까지 물을 흡수할 수가 있느냐? 삼투압과 팽압이 같아지는 순간까지 얘가 물을 흡수할 수 있고, 이 두 개가 같아진다라고 하시면 더 이상 물을 흡수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삼투압이다라고 하는 것은 화학이나 물리에서도 많이 등장하지만 우리 생물에서는 생물 안에서의 세포에서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지까지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생물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용어들 꼭 기억하세요. 등장액, 고장액, 저장액, 그리고 압력이 생기는 팽압이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생물 알면 알수록 뭐 재밌는 것도 많고 또 신기한 것도 많겠지만 선생님이 알려드리는 이것들은 최소한의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있는 것들은 꼭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해하시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